중재검사입니다. 계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2024년 10월 7일 휴대전화에 김용현에게 보고하는 2장 분량의 메모를 작성하였습니다. 메모 시작 부분에 충성,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어체로 일목요연하게 작성 후 마지막에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에게 보고된 메모라고 할 것입니다. 메모를 보면 계엄시 방첩사를 지원하여 합동수사 예정, 앞서 1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들과 함께 유사시 대통령실을 수호하고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부대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첩사의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나 시행 계획에는 수방사의 경우 군사경찰 외 대테러 부대인 특임대대가 계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고 무엇보다 실제 계엄군 임무를 수행할 부대 지정에 관한 내용도 없으므로 이 메모는 사전에 방첩사의 계엄 관련 매뉴얼에도 없는 수방사 대테러 부대인 제1경비단 특임대대가 계엄군으로 지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무엇보다 계엄은 전시 상황에서 선포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맞춰 계엄군을 지정하여 투입하는 것이지 미리 투입 부대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진우가 계엄 시에 투입할 부대를 말한다는 것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투입될 부대가 확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진우가 계엄 시 방첩사를 지원하여 합동수사 예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2024년 10월경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방첩사와 수방사의 합동수사까지 예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영의 2024년 10월 18일자 메모는 근무시간인 오후 2시 6분경 작성되었습니다. 여인영은 경어체를 사용하며 항목별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메모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메모의 작성 형태를 보면 이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위 메모는 북한을 상대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이미 조성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목표로 드론을 침투시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여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내는 저강도 드론 분쟁이 일상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기회를 확보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인영은 메모에 정찰 및 전단 작전, 즉 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찰 및 전단 작전의 의미는 무인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한 정찰과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 작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심리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아가 주적인 북한의 행위는 도발로 표현하지 작전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여인영의 메모는 우리 측 무인기에 의한 정찰과 심리 전단 살포 작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 10월 1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구체화되자 앞서 언급한 2024년 5월경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한 평시 계엄은 현실성이 없으니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합의사항을 메모 형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여인영의 메모에는 적의 전략적 무력 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여인영이 이 메모를 작성한 2024년 10월 23일경 무렵에는 드론사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심리 전단을 살포하였으나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을 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2024년 10월 11일 외무성 명의로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10월 15일 경이 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북한이 무력 도발로 대응하지 않고 전략적 무력 시위만으로 대응하자 이와 같은 경우라도 우리 군이 군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메모의 흐름을 볼 때 북한이 무력 도발로 대응하지 않자 여인영이 계속하여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메모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여인영의 메모에는 군사적 조치, 안보 전국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방첩사령관인 여인영이 혼자서는 작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김용현과 여인영 상호 간의 합의가 되었거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메모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2024년 11월 9일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용현은 그 3일 전인 2024년 11월 6일 여인영을 국방부 장관 집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김용현과의 독대가 예정되어 있던 여인영은 하루 전인 2024년 11월 5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전시 상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영이 2024년 11월 6일 피고인 김용현 독대 직전 작성한 11월 5일자 메모는 지읒, 티읒, 시옷, 비읍의 공통된 의견임으로 시작되고 회합은 티읒, 시옷, 비읍으로 한정하자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지읒, 즉 정보사 노상원은 민간인이므로 회합은 군 사령관들로만 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인영은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원들임,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이라고 기재하였고 호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즉 북한이 끝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여인영의 메모 의미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여인영은 김정은이 체면이 손상되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발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면 기회가 올 테니 기다려야 하고 이러한 호기를 잡아야 비상계엄의 명분이 생긴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여인영은 평시 계엄은 안 되고 전시 상황이 되어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지읒, 티읒, 시옷, 비읍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하면서 북한이 무력 도발로 응하지 않은 2024년 11월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시기를 오판하는 것이므로 협의된 전시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성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는 직언을 드리겠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메모를 작성한 것입니다. 나아가 여인영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인의 합치된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데 리더십 진영을 조기에 갖추고 히읗, 이응, 지읒, 연은 비상계엄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성장군인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지작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함은 북한이 무력 도발로 대응하여 비상계엄 선포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인영은 2024년 11월 9일 예정된 모임에서 논의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기 위해 위 메모를 작성하였고 그 이전 2024년 11월 6일 김용현과 독대하면서 메모의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4일자 메모를 보면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견간부 이상의 자발적인 동조를 논한다는 것은 계엄에 참여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등의 각 사령관은 이미 실행 참여를 결정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는 조치, 즉 전시 상황이라는 계엄의 명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2024년 11월 9일에도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와 회동하였습니다. 위 회동 전 여인영은 오후 시간대 김용현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15시 1분경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작성하였습니다. 여인영이 메모한 체포 대상사 1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2024년 12월 3일 실제 방첩사의 체포 대상과 모두 일치합니다. 그리고 노상원은 2024년 11월 9일 오후경 여인영이 김용현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아 메모하였을 그 무렵에 정보사 소속 문상호와 김모 대령을 만나 체포 대상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 등 비상계엄 선포 시 임무를 전달하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무력 대응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방첩사와 더불어 비상계엄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한 한 축이자 공식 회동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던 노상원에게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공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 2024년 11월 9일 저녁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이 또다시 회합하였습니다. 곽종근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모임 자리에서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는 각 부대의 투입 장소와 조치 사항에 대해 임무 복창을 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 1일 확정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별 출동 계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인영이 김용현으로부터 전해들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메모하고 노상원은 문상호와 김모 대령에게 북한의 어물풍선 도발 상황에 대응하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종합하면 전시 상황을 조성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는 계획이 마련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진우는 윤석열 등과의 2024년 11월 9일자 만남을 전후로 국회의사당, 한동훈 당 게시판 조작, 국민의힘 당 게시판 조작 등을 검색하였습니다. 수방사령관인 이진우가 대통령과의 만남 전후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국회의사당, 한동훈 당 게시판 조작 등을 검색한 것은 윤석열이 그동안의 회합에서 줄곧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과 함께 한동훈 등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하여왔고 당시 수방사의 국회의사당 출동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이진우는 2024년 11월 9일 회합 이후 수방사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대응 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진우에게도 북한 어물풍선 등 도발을 빌미로 부양 원점을 타격하여 전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일부 공유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